네,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요, 그 3단계 격상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어제 내놨었는데요.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또 이 시국에 의협의 2차 총파업과 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서로 강대강 충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인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셨고요. 또 그 경험을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라는 책에 담으셨는데 이 책에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셨습니까? 네. 2월 말 3월 초에 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예. 경험을 좀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고 제가 10여 년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현장 경험도 말씀하신 대로 많으시고요. 또 이런 책까지 쓰셨는데 그런 전문가로서 지금 코로나19 일 확진자가 어제 확진자가 441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지난 네네. 3월 초 신천지 그때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나아지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감염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대구가 겪었던 교훈을 잘 살린다면 네. 이번 수도권의 재확산도 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교훈은 역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번 주말에 철저하게 개인 방역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상황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데, 현재는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봄에,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어떻게 확진자 감소에 그때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바이러스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도 정말 동네마다 하나씩 설치하더라도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좀 많이 설치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슈퍼 전파 사건으로 의심이 되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또 마스크 착용한다고 손 씻는 것을 조금 이렇게 네. 게을리할 수 있는데 사실 침방울로 감염되는 거니까 손을 통한 감염이 더 우려되거든요. 예.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겠고 결국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기생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이동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도 이동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 주말에 좀 가능하면 네. 좀 이동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 확산될 때 첫 주말에 대구 동성로가 있는데 한 50만 정도 유동 인구가 있는 곳인데 예. 거의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도 좀 이동을 줄인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거와 함께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은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잘해야 되고. 네, 그런데 또 최근에 어느 한 보도를 봤더니 그 흡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흡연을 통해서 자신의 손에 만약에 확진자라면 그 손을 네네. 통해서 또 이렇게 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혹시? 그렇죠.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예. 흡연하는 과정에서 손에 묻을 수 있고 저희가 손을 자꾸 눈이나 코에 이렇게 대는 순간 바이러스 감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3단계 가능성 이게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네. 대구도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나오고 2월 29일 날 741명까지 신규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400명 이상 계속 나오면 단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단계를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작정 또 3단계로 갈 수도 없는 거니까 네. 단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3단계에 준해서 각자가 개인 방역에 일단은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3단계 자체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한 그 방역이 중요하다. 생활 방역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의사들, 전공의들, 전임의들이 이걸 반대하면서 2차 총파업 지금 3일째입니다. 사흘째인데 사실 이에 대해서 뭐 국민 여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네.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의사들의 주장 중에 이렇게 기나마 들을 부분도 틀림없이 있고 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지방의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문제로 꼭 파업까지 했어야 되는지 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말 3월 초 1차 유행 때 방호복을 입고 의사들이 이렇게 격리병동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정말 진짜 의사의 모습 예.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응원도 보내주셨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네, 아픕니다. 네. 네. 저 방금 좀 정부의 그 정책 개선안 가운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뭐 공공의대 설립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아까 미흡하다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의대를 증원하더라도 사립의대에 예. 인원을 증원하거나 그 의사들이 지방에서 민간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네. 이런 불균형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상북도만 해도 오지가 많고 그런 곳에는 사실 의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고 감염내과, 소아외과, 외상외과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급여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이렇게 오지나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 선생님들을 다 배치하기 힘들다는 건 이미 좀 많이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공공의대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충분한 수의 공공의사를 좀 배출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공적인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 증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그런 수련병원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동시에 나서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뭐 얼마나 좋은들 하필 이 시점에 정부가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의대 정원 확대 이 안을 들고 나왔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안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사실 더 급한 일들 중환자실 확충이라든지 예. 공공병상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뒷순위로 밀려가고 있어서 네네.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반대하는 전공의들, 우리 전임의들 지금 뭐 줄사직 한다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상황이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저도 오늘 저녁에도 또 12시간 당직을 사야 되는데요. 그러세요? 예. 아직 의료 붕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교수들이 지금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길어지면 다들 지칠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1차 유행 때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간호사들이 또 지금 업무 부담이 증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곁에서 지켜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실 텐데,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 쪽 양쪽을 향해서 어떻게 좀 이거 당장 어떻게 봉합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일단 의대 입학 정원 확대하는 문제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보류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신뢰의 문제 같은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믿고 일단은 병원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와 많은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런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해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의료계, 정부 그리고 국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논의하고 좀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20년, 30년 뒤에 우리나라 의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적정한 의사수에 대한 어떤 합의를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의 정부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해하기 예. 힘들겠지만 예. 일단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이 귀담아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지 의사들의 어떤 생각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장 돌아오는 게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훈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였습니다.